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어요. 이번 시간 밀떡, 북한이 드디어 ICBM 화성 17, 그들이 발표하기로는 화성 17입니다. 화성 17을 시험 발사를 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구축해야 되고 자기들이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모두 달성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도 했어요. 그 가죽 점퍼 뭐야? 뮤직비디오를 하나 찍었던데 보니까요.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어디 탑건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의 날에 했던 그쵸. 거 약 그리고 MP 그 동영상 그 파일을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왜 밀떡 밴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보면서도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네,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장난 아니었어요. 뭐 다만 그 영상이 또 이제 굉장히 짜깁기를 한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좀 정밀 분석을 한 그 군에서도 최근 확실하게 이제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화성 15의 발전 개량형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의 그 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판단한 것이 바로 혁명 엔진의 그 숫자였습니다. 화성 15는 혁명 엔진이 2개예요. 3.18 혁명 엔진 2개인데 원래 화성 17은 4개입니다. 발사를 한 거 실패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화성 17이고 요번에 쏜 건 화성 17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근데 화성 17이든 15든 또 그 페이퍼상에나 그냥 실물로만 있는 화성 16, 아직 쏘지도 않은 화성 16이든 북한의 ICBM이 어떻게 지금 현재 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없고, 무조건 이제 그 위기 쪽만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 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예. 가져보도록 하려고 이 시간 마련했는데요. 북한의 ICBM은 처음부터 ICBM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조금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그 IRBM에서 ICBM의 어떤 가능성을 북한이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무수단이라는 수단. 미사일이 있었고요. 또 화성 10, 12까지가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특히 화성 12에 와서 이것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은 ICBM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북한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 시험 발사를 한 게 화성 13들인데, 처음에 이제 2단짜리 화성 13은 2단짜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3단짜리가 나왔어요. 3단짜리는 사실 그 사거리가 2단으로 도저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엔진으로 어렵겠다고 판단을 한 나머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단 분리 기술도 있다라는 그렇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3단까지도 이제 했는데, 이러한 뭐 것들은 사거리나 이런 면에서 미국의 서부 해안 정도까지는 도달하더라도 미 본토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런 그 발사 각도라든가 또 발사에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그 강한 추정도 우리가 해볼 수가 없는 것이어가지고 조금은 미완의 ICBM이었죠. 그것이 이제 좀 더 또 발전이 돼가지고 화성 14에 와서는 그들이 이제 아주 그 자랑에 맞지 않는 엔진, 그것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RD-250 엔진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그들 입장에서 만들고 그들이 독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혁명, 이른바 3.18 혁명 엔진인데, 그 엔진 한 기짜리를 화성 13에서 달아가지고 이제 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클러스팅 기술을 일부 도용해서 그거에 2단을 묶고 화성 13에나 그 화성 14에서 선보였던 보조 엔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조 엔진들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4기를 장착해서 화성 엔진 1기하고 보조 엔진 4기가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화성 14까지가 그들이 시험 발사한 가장 최근의 ICBM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사한 것이 그들이 야심차게 노렸던 화성 15와 화성 17 엔진입니다. 16은 어디 갔나요? 16은 이제 전시는 했어요. 김정은이를 놓고서 네. 전시할 때 이제 화성 16이 지나갔는데 그들이 부르는 명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엔진 부분을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엔진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험 발사를 않고 바로 화성 17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페이퍼상에만 있는 ICBM이고 정말 걔네 분류는 이게 뭐 너무 복잡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려봤고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번에 뭐 화성 15의 개량형이든 화성 17이든 놀라운 점 하나는 그전에는 발사 차량에서 이격을 했어요. 네네. 발사대를 이격해가지고 한참 떨어뜨려가지고 발사를 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라는 게 훨씬 더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다 노출이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드디어 발사 차량 그 네. 텔에서 바로 스틱으로 세워서 그 즉시 올렸어요. 이스칸데르 발사 방식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전술 탄도미사일이랄지 SRB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똑같이 그 엄청난 고열이 나오는 발사 그 에너지를 갖다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을 한 거죠.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사 차량에서 바로 발사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준비 시간이 그쪽 입장에선 북한 입장에선 줄어드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탐지하고 타격하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고 물론 거기에 우리는 대비를 했고 그들이 이걸 개발을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걸 당연히 예측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는 돼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뭐 군에서 판단을 뭐 17로 했네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건 15 개량형이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수적인 얘기고 그렇죠. 네. 아니 15의 개량이라도 뭐 사거리 13,000km 이상 나오는 거고 17이라고 하고 그들이 발표한 재원이라면 15,000km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미 본토를 타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협이 어떻게 얘네들이 발전해 왔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발전적인 부분은 이제는 거의 그 형상으로 볼 때 탄두부의 형상으로 볼 때는 다탄두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건 확실한 것 좋지 않네요. 같다는 거고 앙당이 안 좋죠. 그렇지만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대기권 재진입 시의 안정화 기술을 이 기술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뭐 자기네들 목표 지점에 뭐 정확하게 떨어졌다는데 그 목표로가 뭐였냐는 건 알 수 없는 노래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기 그냥 때문에 떨어졌다는데 야 우리가 얘기한 목표물이 여기였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이 ICBM은 우리한테 쓰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랑 보다가 아니라 정확하죠. 그죠 그렇죠. 협상용으로 쓰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게 자기네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이제 북한이 개발하고 실험하게 되면 선을 넘는 걸로 얘기하겠다라고 되는데 이 선을 지금 보란 듯이 넘어버렸어요. 북한 ICBM 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조치를 했다면서요. 했죠. 그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죠. 사실 실전이었다면 예. 실전답게 했으면 하는 거죠. 뭐 전에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있었지만은 ICBM을 저쪽에서 이제 발사를 하니까 북한에서 발사를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응 차원에서 바로 현무투하고 대응 미사일을 갖다가 에이테킴스까지 에이테킴스를 발사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도 기억나네. 마찬가지의 그 대응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대응했으면 거의 동일 시간에 대응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제는 뭐 당연히 얘기했죠. 남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까지 이제 개입되고, 근데 미국 개입되면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끼워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게 그렇죠. 사실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겠죠. 특히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이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붙잡고 있을 거라는 거는 이제 당연한 기정사실이죠.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네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용인해 버리면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늘 그 북한에게 있어서의 논의되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일 우려되는 네, 바고 지금- 그런 거를 노리는 게 북한인 그렇죠. 거죠. 근데 또 웃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은 미국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쏜 것 같긴 한데, 근데 하필이면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다고 미국이 지금 북한 때문에 어이구 큰일 났다. 내 모든 관심을 너한테 줄게. 절대 그럴 턱이 없는 이게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밴드에서도 했지만은 이런 거죠.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레드의 색깔이 네. 굉장히 다양해. 그렇죠. 주황색 레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CMYK에서 뭐 음. C값, Y값 이거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미국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런 예. 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향후에 북한은 ICBM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거고, 그 ICBM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은 역시 기존대로 킬체인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대응하는 건데,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ICBM이 우리의 그 진정한 위협은 아닌 거고, 그렇죠. 우리는 다른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0, 화성 12까지의 탄도미사일을 갖다 대응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F-35의 활주로에서 대규모의 그런 그 퍼포먼스를 벌였거나 이런 것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북한을 진짜 열받게 만들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역 통과하는 네. 북한 선박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대량 파괴 무기라든지 뭐 기타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면 안 되는 물건들 네. 거기에 대한 해상 검문 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우리까지 그걸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설령 북한 선박을 뭐 납포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북한이 굉장히 열받을 것 같긴 해요. 향후를 예측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어찌됐든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좀 경색되고 북한과 그런 방식일지 아니면 다른 대응일지 몰라도 좀 강하게 부딪히는 그렇죠. 그런 게 한동안 갈 것 같고요. 거기에서 어떤 뭐 타협이 있거나 또는 다른 부분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국방입니다. 그렇죠. 국방 그 탄도미사일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실력은 항상 그럼요. 갖추어져야 되고,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존버 그러잖아요. 네. 우리 국방에 대한 어떤 의지와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계속 발전돼 가야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보면 우리랑 1대1로 붙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의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일단 우리가 꿈쩍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사실 북한은 뭐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 걱정되는 건 있는 게 걔네가 미사일을 쏴도 안 된다 싶으면은 역전의 발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사태 같은 천안함 폭침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줘서 국지 도발 이런 걸 또 감행하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됩니다.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해야 될 것 거기다가 같아요. 성동격소식으로 뭐 여기저기에 어떤 국지전을 벌인다든가 그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고요. 이렇게-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미국이 정말 레드라인으로 생각해서 어떤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근데 뭐 트럼프도 생각하기가 좀 그러네요. 또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해결은 못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이거는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군사적 옵션을 쓴다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ICBM은 계속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해당 사실이고요. 마음에 안 듭니다. 해결 방법이 하나 있는데, 화성 한 22호쯤 할 때 발사할 때 다 참관하고 있어요. 그게 터지면 되겠죠. 아이고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정은 뭐, 옆에 있는데 옆에 빵 있는데. 터져. 아이고 그런 가정을 하기는 너무 좀 엄중하고 그렇죠. 좀 촉박한 것 같아요. 아이고, 시간도 참. 계속 시간은 가고 있고 그들의 ICBM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하고요.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서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하는 부분들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기술적인 발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북한이 발사한 ICBM에 관련해가지고 여러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